내가 이영호 선생님한테 바랬던 건, 내가 해주고 싶었던 건 시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요. 시간을 벌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같이 있을 시간. 내 옆에만 있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오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시간, 함께 하고픈 시간. 응급 환자입니다. 비켜주세요.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오빠. 나가자고 해서 미안해. 오빠 앞으로. 괜찮으세요? 환자 병실로 옮기고 이영호 선생님 콜해. 빨리. 선생님, 경고하셨는데 왜 졸라서 죄송해요. 저 힘든 거 맞죠? 척수신경 종양은 방사선으로 치료할 거예요. 우리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제 말 그만해요. 수술실에서 이미 약속했으니까. 예쁜 말도 참 깊게 하시네. 우리 현주처럼. 당신도 약속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 결정과 치료법을 따르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수대요. 이영호 선생 결국 그거 방사선 치료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그 수술 안 된다니까. 환자가 간절히 원했잖아. 그럴 때 포기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오라 그게? 우리도 리스크를 생각해야지. 환자분들이 결국에 그 경과가 안 좋아지면은 뭐 의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어? 의사가 사람 잡네 이러면서 소송이 나간다고. 진심은 진심이 통하는 거 아니야. 자, 진심으로 뭐 방사선 치료가 돼? 진심이 있으면 부작용이 막아져? 야, 저렇게 상태 안 좋은데 방사선 치료하면 부종이야. 호흡곤란. 방사선 치료 때문에 생긴 부종이니까 놀라지 마요. 자, 산소 마스크. 약속. 네. 약속 잊지 않고 있죠? 방사선 치료 계속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요. 알겠죠? 당신, 우리가 우스운 거지?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병원에서 큰 소리 쳐들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봐요. 당신의 어리광 따위, 당신 남편 말고는 기억해 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더더욱더.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건 멀쩡한 우리 오빠랑 같이 있을 시간이야.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산송장으로 누워있는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라. 난 당신 남편한테 약속을 했어. 당신 이 아이 안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그래서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버텨. 누워있는 당신 남편처럼 고통받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적의 치료 따위 이 세상에 없어. 이영호 선생이 골치 아프게 안 하니까 이제는 이건명 병원장이 골치 아프게 하네요. 참.
그 집안 유전병은 뭐 그건가? 어? 참. 그러니까 아직도 재생의료 특허를 넘기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건명 병원장 그러니까 이건명 병원장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그 치부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혹시 이영호 선생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 뭐 출생의 비밀 뭐 그런 거? 비밀이 힘을 갖는 건 그게 비밀이라서입니다. 이건명 병원장이 세상에 그토록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거래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라면 거래를 택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비즈니스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사장님. 그 상용화 이벤트 무료 체험 환자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제 중 가장 먼저 상용화될 심근CT입니다. 적용 환자는? 심근무력증 환자,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해 줄기세포 치료제가 쉽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홍보할 생각입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현 선생 의견이니까 따르기로 했어요.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하는 건 나한테도 무척 간절한 일이니까요. 특허 다국적 제약회사로 넘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상용화에 성공하는 일. 현 선생, 그것만 생각하자고. 기호야, 에크모 준비해뒀니? 에크모요? 치험 환자들, 심부전 환자들이야. 혹시 모를 위기 상황 대비해서 에크모 준비해둬. 예, 쏠. 이 환자들 안전에 우리 줄기세포 상용화 성패가 달렸어. 부탁한다. 환자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우려했던 합병증이. 감염입니까? 네. 이영호 선생님께서 직접 환자분 보고 계세요. 선생님! 스트레스성 심부전이야. 에크모가 필요해. 에크모요? 에크모만 있으면 시간을 벌 수가 있어. 에크모요? 이거를 지금 당장 어디서 수배해 가요? 우리 병원에 딱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는 저기 VIP 병실에 하나 있고 하나는 오늘 아침에 중환자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흉부외과에 하나 있긴 할 텐데 그거 현석주 선생님이 책임자잖아요. 야, 가운 어딨냐 내 거? 곤란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상용화 팀에도 심부전 환자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자 때문에 눈앞에 있는 내 환자를 내가 놓쳐야 한다. 이 말입니까? 에크모는 하나고 환자들에겐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상용화 팀의 환자는 환자 개인의 생명이 아니죠.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환자죠. 양 선생, 지금 바로 에크모 옮깁니다. 양성은! 만약 이 환자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재생의료팀 그동안의 피눈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현석주 선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꼭 살려야 합니다. 아니요. 가능성 없습니다, 그 환자. 에크모는 단지 그 시간을 연장할 뿐이죠. 이영호 선생이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 생존 확률 아니었습니까?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환자들 때문에 에크모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영성은? 예. 내 말 못 들었어. 옮기라고 한 말. 아이 몰라. 당신 지금 이 모습 좋은 의사 맞습니까? 에크모는 잘 돌아가? 예. 조현호 씨, 저게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약속을 꼭 지켜요.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에크모를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선생답지 않게 환자에게 과다 몰입하면서. 고비용 의료기기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확실한 환자들에게만 사용하도록 병원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에크모가 가장 필요한 것은 재생의료 상용화 팀입니다, 원장님. 박사, 지금 만나지? 그러니까 자네 선택은 받아들이기로 했어. 자네 제안, 연구팀, 특허, 자네 회사와 합작하기로. 자네 아들 이영호 그 친구와의 일을 영원히 비밀로 하겠다. 자넨 결국 아들을 선택했군. 그 아이 이제야 완전해지고 있어. 보통 사람과 가까워졌어. 내 오랜 이 교육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거야. 선생, 환자 보호자 불러요. 이 환자 힘들어. 환자 보호자분 보면 주십니다. 200줄. 비관. 선생님. 저게 가능해? 심정지 상태인데.
난 약속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약속을 지키는 거야. 포기하지 마. 살아야지. 살아보는 거야. 아이 만나고 싶다며. 만나야지 만나게 해줄게. 자, 살아. 200줄! 자넨 이영호를 선택한 게 아니야. 이번에도 역시 이건명, 자네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지. 25년 전 그날처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선생에게 환자는 그저 숨만 쉬면 그만인 생명 유지 장치에 불과합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우월한 의사가 됐다고 이제 알겠니? 내가 왜 너 같은 괴물한테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반대했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말해 어서. 이용호를 괴물로 만든 건 자네야. 하지만 자네가 모르는 것도 있지. 그날 자네 수술은 실수하지 않았어. 잘못된 게 있었다면 나였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재밌지 않나? 수술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결국 자넨 괴물을 만들고 말았으니까. 원장님. 자네 알고 싶다고 했어. 우리 이영호 선생 어릴 적 CT 봤다고 했지. 그렇지? 네, 그런데요. 어디서 했나? 언제였어? 원장님 무슨 일? 말해 어서! 제가 지방 근무하던 원장님께서도 근무하셨던 소도시 현성병원 브랜치 자료실에서요. 이 선생을 입양하신 병원. 그때 우리 애 정상이었나? 수술 받은 애도 우리 아이 정말 정상이었냐고! 전에 말했었죠. 오늘날처럼 의료기술이 발전했더라면
이용호 선생한테 일어났던 실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네, 기억합니다. 내가 틀렸어요. 오늘 한치도 변함없는 이건명 선생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이영호 선생한테 일어났던 일들은 의료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지. 욕망, 이기심,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이제 이건명 원장과 이영호 선생 어떻게 될까요? 글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건명 원장이 재생의료연구팀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준 사실 아닐까요? 뇌 감정 조절 중추 전두엽과 편도액 손상으로. 수술 받은 애도 우리 아이 정말 정상이었다고. 난 약속을 지키고 있어. 아이 만나고 싶다며. 만나야지 만나게 해줄게.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선생. 숨기 좋은 곳이잖아, 우리 둘한테. 김민재, 나는 누구야?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봐도 어쩔 수 없는 나는 괴물이야? 영원히 내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괴물? 네가 말했잖아. 날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해봐, 김민재. 대답 좀 해봐. 너 괴물 아니야, 영호. 넌 의료사고 피해자야. 뭐라고? 아니, 완벽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시작된 은밀한 데다 지속적이고 집요했던 학대의 피해자. 그게 너야.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서전 이건명 교수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들키고 싶지 않았던 실패자.
그게 너야, 이영호. 이 선생. 약속, 신호등 같은 거야. 목을 만져. 자, 다시 한번 보자. 사람에게 불안하고 넌 보통 사람과 달라. 조용히 숨만 쉬고 살아. 널 들키지 말고. 오늘부터 저와의 보호자는 나야. 내 인생 걸 거야. 집에 오면서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그냥 도무지 그 답을 모르겠더군요. 아버지,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준 구원자, 내 유일한 가족, 세상을 알려준 스승. 그런 아버지 당신이 사실은 날 괴물로 결론은 진짜 괴물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어려운 감정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실패작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